자, 월요일 킹스맨 주요 이슈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신은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KBS 취재 기자 등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김진태 지사가 그 골프 연습장에 갔는데 그게 이제 산불이 났을 때 네. 갔다라는 거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알려진 거는 31일이었고 근데 31일 말고 18일 산불 때도 골프라는 식으로 KBS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관계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처음 보도한 이후로 7번씩이나 기사를 고쳐가면서 보도를 했으니까 이 KBS 스스로 잘못된 걸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기사 때문에 자기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가 됐다. 그렇게 고소의를 밝힌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31일 말고 지금 18일 산불 때도 골프, 이게 KBS 보도 내용인데 그러니까 김 지사 말은 골프 연습은 오전에 했고 산불은 저녁에 났다. 그리고 산불 때가 아니고 산불 난 날로 바뀌고 산불 와중으로 바뀌었다. 이런 게 지금 문제다 이 말이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KBS 보도 내용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지적할 사안은 좀 있었다고는 네. 보입니다. 아무래도 사실관계를 체크해서 이제 보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근데 일부에 좀 불일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또 공직자가 또 기자를 상대로 이렇게 또 소송을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아무래도 이것이 좀 정무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하면 예. 참 좋았을 텐데 이걸 또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김진태 전 지사도 사실은 이제 검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 정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또 이게 비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대응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차라리 저는 정치적으로 했어야 된다. 예, 그리고 당에서도 또 이제 당무감사를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 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렇게 법적 다툼까지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좀 판단에 좀 착오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4월 4일 날 산불 상황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동 인정한다. 심려있게 죄송한다 하다가 4월 9일 날 이 정도 되면 언론에 외피를 썼으나 실상은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완전 바뀐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산불 대책 기간 동안 골프장 아니다 실내 골프장 다른가요? 연습장이든 골프장이든 어디든 뭐 가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억울하다는 부분들이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골프장이 아니라 골프 연습장이었고. 그게나.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봤었을 때는 어쨌든 달라요, 골프 그게? 치신 건가. 그러니까 왜 좀 느낌이 다르긴 다르죠. 연습한 거랑 진짜 하는 거랑 구체적으로 다른 따지면. 거고요. 그리고 예. 18일 날도 산불이 오후에 났고 내가 간 건 오전이었고 네. 또 문제가 됐던 31일은 금요일인데 18일은 또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따지면 그런데 이게 또 구체적으로 더 따지니까 KBS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네. 반박 보도를 냈어요. 네. 7차례나 기사를 바꾼 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김진태 지사 측이 계속해서 확인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18일 날 뭐 그렇게 가신 게 맞냐고 했더니 시간도 잘 안 알려주고 뭐 좋은 쪽으로 해달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확인을 안 해줬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도가 나갔고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부랴부랴 또 연락이 오고 해서 그때그때 반영을 해줬다는 거고 예. 중요한 거는 얘기한 것처럼 3월 4월이 산불이 많이 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해도 강원도에서 3월 4월에 이 산불이 집중적으로 나는 바람에 이 특별 그 대책 기간이어서 관계부처 직원들은 24시간 대기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비상근무 중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골프장이든 골프 연습장이든 간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 법적으로 조치까지 취해가면서 억울하더라도 좀 전에 신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반론을 하시면 오히려 조금 더 눈살 찌푸리는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31일 날 근무 시간에 골프 그날은 연습장이죠. 골프 연습장 갔을 때 연가 신청서가 문제가 됐는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직접 하지 않았고 또 허위 연가 신청했다 이런 보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에 따르면 이제 5시 네. 반쯤에 이제 연습장을 찾으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비서실이 좀 그 구두로 이제 연가를 신청을 했는데 네. 이제 비서실이 빠뜨려 가지고 이제 뒤늦게 이제 신청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그거였죠 예전에 보도가. 예, 근데 이제 그 실제로는 이제 김진태 지사가 연가를 신청해 달라고 또 요청한 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드러났다. 이래서 이 부분은 좀 사실관계가 좀 필요하긴 한데 아무래도 사실은 뭐
어떻게 사실관계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근데 또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뭐 하기에는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예. 어쨌든 사실관계는 좀 더 이거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골프를 그렇게 치고 싶은가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남의 납치 살인 사건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상이 공개됐어요. 주범은 이경우고 공범이 황대한하고 연지호인데요. 처음에는 무슨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청부 살인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사실상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나온 네. 것까지 보면 경찰에서는 청부살인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 가담자가 7명이고요. 네. 그냥 단순하게 가상화폐를 노린 게 아니라 가상화폐 때문에 생긴 분란을 없애려고 이제 소송 관계를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유 씨 부부하고 피해자 사이에 한 2년 가량 이 소송으로 각종 소송으로 서로 다투던 와중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유 씨 부부가 주변격인 이경우에게 이 청탁을 해서 이 청부를 한 거죠. 청부를 해서 이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했다라는 것이고 공범들은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졌지만 이전부터 이 주범과 알고 네. 지냈던 사람이 하나가 있고 한 명은 또 이제 자신의 빚을 탕감해주고 추가적으로 돈도 좀 주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가담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아직까지는 야리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긴 해요. 네. 처음부터 아예 뭐 사람 목숨까지 뺏을 건 아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서울 올라왔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최종적으로 이제 범행 대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범인 연지호 같은 경우는 한 3억 원 넘는 3억 돈을 원. 나한테 그 정도 네. 돈이 올 걸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이 피해자를 이제 해치고 보니까 계좌의 가상화폐 계좌의 그 가치가 한 뭐 700만 돈이 원어치밖에 별로 안 안 됐다. 됐다. 이런 얘기도 좀 정리가 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처럼 지금 그 자산가 유 씨 또 부인 항모 씨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어요. 특히 항모 씨 같은 경우. 자, 이 공범이 7명이 되는데 좀 인물 관계도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지금 피해자인 40대 그 여성이 여성을 있고, 납치 예.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 범행 직후부터 이제 31일 체포되기 전까지 이제 유 씨를 만나가지고 6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경찰은 이제 유 씨 부부가 이제 2021년 이경우한테 건넨 4천만 원이 이제 납치 살인에 대한 이제 착수금이다. 착수금. 예. 예, 그러면서 이경우가 범행 직후에 또 추가로 요구한 6천만 원은 또 성공 보수일 가능성을 지금 의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좀 민형사 관계로 지금 많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던 그 이모 씨하고 범행 제안했던 황모 씨, 연모 씨 네. 이분들이 지금 범행이 있는 것이고 또 범행을 제안한 또 B 씨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아하. 게다가 또 이모 씨는 이 씨 아내가 또 범행 관련성이 지금 있어서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강남구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부인 이 씨 부인이 범행에 그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제 주사기와 마취제를 제공했다 이런 의심을 현재 받고 있어서 총 7명이 지금 연루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모 씨하고 윤모 씨 부부 그리고 지금 범했던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그리고 거기가 B 씨랑 또 이경우 아내까지 7명이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결국 보면 결국 가상화폐 법적 분쟁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원한으로 이어지면서 청부살인까지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이 항모 씨와 유 씨 부부 신상 정보 공개가 될까요? 유 씨의 부부까지는 신상 공개될 가능성이 좀 높아 아, 보입니다. 높다. 왜냐하면 예. 지금 사실상 여기가 이제 뭐 진짜 주범이죠. 진짜 주범이고. 교사 근데 저는 이 범이지만, 사건을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단순하게 그냥 살인 사건으로 보실 게 아니라 네.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열풍이 좀 가라앉아서 그런 일이 좀 드물긴 합니다만 가상화폐 둘러싸고 서초동에 사기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정말 황당할 정도 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 가상화폐가 채굴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가상화폐를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다 그렇게 기술적인 걸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가상화폐를 만들어 놓고 이전에 한참 막 다단계 사업에서 옥장권 팔던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치를 띄워놓으니까 또 돈이 올라가는 게 또 보이니까 거래시장에서 네. 사람들이 더 몰려드는 구조를 했다. 그게 싹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제 결국 살인사건까지 벌어진 거거든요. 아직도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되고 있어요. 혹시라도 주변에 가상화폐 투자 권유하는 분이 있으면 좀 잘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큰일 납니다 알아보고 진짜. 해야 된다. 예, 예. 가상화폐. 남일이 아닐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이제 건경의 변호사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판에 뭐 거의 뭐 참석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좀 어이없이 패소를 하게 됐는데 일단 뭐 두 분도 변호사니까요.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네. 사건인데요. 이게 지금 피해자를 2번 울리는 이제 이런 사건으로 비화가 된 것인데 네. 이제 권광열 변호사가 사실은 그 사건을 수임을 해가지고 피해 사건 수임을 해가지고 재판을 한 5회 정도 불출석을 했다고 5번 합니다. 네, 출석, 그래가지고 불출석. 결국에는 이제 재판에 대해서 변호사가 출석을 안 하면은 그 재판에 응한 걸로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확정이 되고 그래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도 물어줘야 되고 자신의 권리까지 다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한 이런 억울한 사건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재판을 안 간다는 것이 변호사로서는 상상이 안 되고 그렇죠. 뭐 급한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럴 때는 뭐 복대리를 보낸다든지 변경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기일 한 번 안 나가더라도 그 다음에 나가서 나가면 변론을 되니까. 하거든요. 그래서 참 저도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여튼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일이 발생됐다. 변호사 하시면서 안 나가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없죠. 있을 수가 불가능한 있을 얘기가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웃지 안 나갈 수가 있나요? 아니면 복대리나 뭐 선임을 하면 네,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복대라는 네. 게 모르시는 분들은 대일이 내가 가야 되는데 안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지훈 변호사한테 네. 부탁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늘만 부탁을 대신 하는 거예요. 나가달라. 대신 좀 나가달라. 그러면 나간 걸로 보기 예, 때문에 큰 그리고 문제가 이제 없어요. 대신 나가더라도 미리 서면으로 다 재판부에 그렇죠. 뭐 내가 못 나가지만 이런 것들 다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까지도 재판부 있거든요. 다 그거 다 이해를 해주잖아요, 예, 사실은. 그리고 보통 못 나갈 때 뭐 기일을 미리 다 연기를 그럼요. 하고 다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아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변명이 뭐야 되냐면 한 번은 몸이 아파서 못 갔고 한 번은 날짜를 잘못 적어서 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사실 요것도 이제 뭐 저희끼리 얘기가 아니라 예. 청취자분들께 또 혹시라도 소송을 하시게 되면 본인의 사건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 변호사님한테 변호사들한테 받은 서류에 보면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뭐 스마트폰으로도 되고 PC에서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 사건, 예, 나의 내 사건이라고 사건. 입력하면요.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쭈르륵 나오고 네. 날짜 시간 다 맞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수첩에 적어놓은 걸 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요즘에 어떤 세상이에요. 변호사들도 다 IT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의뢰인 분들도 그걸 보실 수가 있으니까 내 변호사는 이것도 안 알려주네 하면 한 번쯤 걱정해 보셔야 돼요. 뭐 근데 또 우리 피해자 어머니가 불만을 삼고 있는 게 SNS 정치 비평 그렇게 또 했어요. 안 갈 때. 그게 이게 더 크게 이해가 안 가는 벌였던 것 거예요. 같아요. 예, 네, 몸 아프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방송도 많이 나오셨는데 방송 출연 시간은 다 이렇게 알고 지키면서 왜 이런 자기의 재판에 대해서 불성실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참 문제인 게요. 다른 변호사님들 다 성실하게 업무 처리하고 네. 있는데 이것도 법조 불신의 하나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피해자의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지금 9천만 원을 갚겠다라는 각서를 지금 썼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글쎄 뭐 본인의 어떤 손해배상 예. 쪽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또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걱정이 뭐냐면 원래 하고 있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가 사실 일부 배상을 처음에 받았던 부분마저도 다 없어진 거예요. 네. 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학교 폭력에 진짜 어떤 피해를 입고 아이가 그런 일을 겪었는지를 좀 재판 과정에서 그렇죠. 좀 네. 드러내고 싶은데 그 부분도 호소를 못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손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이 재판이 잘 됐더라면 그 재판이 처음 원래 재판이 잘 됐더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었을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게 재판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알 수가 없다. 그것조차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중으로 지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오늘 징계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징계가 나올까요? 그러면? 근데 변호사들은 이제 변호사법에 네. 의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종류가 한 5가지 있습니다. 영구제명, 제명, 뭐 3년 이하의 정직이나 과태료, 견책 이렇게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변호사협회도 상당히 좀 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이것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법조 불신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좀 중한 징계를 좀 내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이 좀 아마 금전도 금전이지만 우리 아이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네. 그걸 알고 싶어서 법적인 어떤 구제를 받고 싶었던 게 피해자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재심이 가능한가요? 특히 변호사의 업무 태만 이게 재심 사유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재심 사유로 나온 경우는 없어요. 거의 사실은. 없죠. 그래서 변호사들 당연히 뭐 신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부분이 근데 네.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건을 맡긴 분들이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맡기면 안 해서 다 잘해주겠거니 하는 경우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연락도 한 번씩 해보시고 계속 체크를 해야 체크를 됩니다. 해보시고 예. 일정도 잘 안 알려주지 않는다. 내가 뭐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솔직히 근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리인이라는 게 사실은 그 본인을 정말로 대신해서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일인데 네. 저는 글쎄요 이게 참 변호사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워낙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자, 짧게 좀 주말 대전에서 있었던 사고 소식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 이게 좀 충격적이던데 많지 않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초등학생 4명을 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그중에 중상을 입고 치료받던 아이가 끝내 숨졌는데 여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여기 네. 운전을 술 먹고 이렇게 엉망으로 운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너무나 황망한 게 어린이 보호구역일 뿐만 아니라 인도를 덮친 거예요. 인도를 덮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로서는 어떻게 그냥 멀쩡하게 이 용돈 받아가지고 그 저 학용품 사려고 이 가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차가 덮치려고 어떻게 아예 아니라 어른도 상상을 할 수가 없고 뇌사 상태 빠졌다 심정지 왔다가 병원에서 여러 번 치료했는데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민식이법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안인가요? 이 민식이법이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안하고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두 가지가 개정된 것을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는데 네. 지금 사안에서는 이제 특가법에 대해서 5조의 13에 따라 가지고 13세 미만의 이제 아이가 다치거나 이제 사망했을 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식이법도 적용 가능성 검토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중에 지금 보니까 스쿨존 제한 속도가 원래 지금 30km잖아요 시속. 네네.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행하자 이런 게 좀 민식이법 재검토 방안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나오는 얘기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대표적인 경우가 학교 등하교 시간 외에는 그때 말고는. 꼭 제한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야간에 아이들이 다니진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기도 하고 또 뭐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30km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운전하는 분들 입장에서 불편한 것도 불편하죠. 사실인데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되게 학교 기간이 또 아이들이 그때만 다니진 않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고민해봐야 됩니다.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신은규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